스타다임 프로 외국장 김준성입니다. 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반찬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죠? 원래 행사장의 밥이 별로 맛이 없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집에서 해주신 것처럼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메뉴도 있고, 제가 감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나물 같은 거 좋아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강원도 횡성분이셔가지고, 그래서 나물 종류를 좋아하고, 저희 아버지가 당진, 충청 당진, 바닷가. 그래서 해산물도 못 먹는 게 없이 다 먹습니다. 그래서 다리 다니는 건 책상, 별상 빼고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음식 가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건강하게 잘 지금까지 왔겠죠. 먼저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문그룹에 또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여기 계신 사장님들을 또 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그룹장님들하고 저기 계신 리더 사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다 저 잘 모르시죠? 네. 아시면 뭐예요? 간첩이에요? 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를 잘 모르시는 게 거의 맞으실 거예요. 제가 활동을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있는 곳 외에는 안 갑니다. 다른 그룹이나 이런 데도 이제 그룹장님들이나 리더분들 이렇게 인맥이 이제 관계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제가 여기 온 것처럼 워낙 뒤에 있는 그룹장이나 리더분들이 잘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또 안 올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절대 제가 먼저 인연을 놓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고 그렇게 또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파트너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룹장님들 계신 곳이거나 아니면 친한 센터장님들 곳에 가기는 가는데 이게 궁금하시죠? 저 사람 잘 모르는데 사업한 지 얼마나 됐나? 그래서 제가 얼마 됐냐면 12년 됐습니다. 사업한 지 12년 됐고 31살 때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몇 살인지 계산이 나오죠? 더하면 35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어느덧 30대를 여기서 다 보냈어요. NRC에서. 그래서 지금은 딱 요 도안 나이만큼 해서 현재 43살입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조금 있죠? 아니 그렇게 보여요? 보통 이제 반 이렇게 얘기하면 다 어려 보인다 말하는데 반응이 여기 이제 그만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흐려가지고 컨디션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맑은 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날. 동안이에요? 한 박자 늦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딱 이 테스트 바로 나오셨어야 되는데 한 박자 늦었다는 건 생각을 해본 거죠? 대답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12년 됐고요. 이전에는 이제 제가 다녔던 직장은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간판이 달려있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M하면 맥도날드 다 아시잖아요. 초창기 때 제가 이제 예전에 꽤 초창기 때 사업할 때 M 이렇게 딱 쓰면 그때 미도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제 옆에 있으신 분 아실 거예요. 미도파가 뭔지 아시죠? 네, 그때 그게 굉장히 유명했었기 때문에 M 하면 미도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한 번도 없어요. 다 맥도날드 얘기하시죠. 그래서 맥도날드를 8년 다녔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이라고 한 거는 직장생활 한 건 맥도날드 8년, NRC 12년 이게 답니다. 그럼 제 성격이나 스타일이 벌써 이것만 봐도 대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뭔가 하나 하면 잠깐 하고 마는 스타일이 절대 아닙니다. 한 번 선택하면 끝을 볼 때까지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쉽게 선택하지는 않죠. 여기 뒤에 보니까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막 해주시더라고요. 팔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그룹에서 좀 활용을 해야 되겠어요. 저희 좋은 건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핸드폰 하나 살 때도 그냥 이거 괜찮네 사야지 이렇게 사지 않아요. 가격,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기능이 내가 쓸 수 있는 기능이 맞는지,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쓰다가 판매했을 때 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샀을 때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때도 내가 과연 후회하지 않고 쓸 수 있을까? 이걸 갖고 없네요. 그래서 한번 사요. 그러면 한 2, 3년 이상 쓰는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모든 걸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요. 피곤해 보이죠? 피곤해 보이는데 이게 달라요. 여행 가기 전에 여행 갈 거 막 구상하고 알아보고 하면 즐겁죠? 저한테는 그런 거예요. 깊은
기쁜 거야. 즐거워. 그걸 즐기고 딱 가지면 더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했던 계기도 여러 가지 이제 오늘은 제 얘기를 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는데,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격도 되게 차분한 성격이고 조용한 거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비 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비 오는 거 혼자 앉아서 멍 때리면서 보는 거 진짜 좋아해요. 분위기 있잖아요. 그리고 냄새가 흙냄새 아시죠? 그 흙냄새가 너무 좋아요.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제가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도 제 생활기록부 보면 항상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다. 뭐라 그러죠? 활동적이진 않으나 착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대부분 모든 생활기록부 내용이 그런 거예요. 사고를 쳐본 적도 없고 말썽을 일으켜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말썽이라는 걸 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썽 핀 그걸 굳이 꼽자면 멀쩡한 직장 때려치고 NRC 한 거. 그게 이제 저희 부모님이 가장 고민하신 내용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아까 그런 성격이었고요. 저희 집에는 이제 저랑 아까 앞타임 강의한 김정기 스타다는 제 친동생이 있고, 그다음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버지 이렇게 네 가족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성격은 굉장히 D형이에요. 엄청 성격이 급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자판기에 동전 집어넣으면 바로 손 들어가죠. 동전 넣는 것조차도 마음이 급해서 못 넣으실 정도인 거예요. 이거 빨리 집어넣어야지, 구멍 빨리 못 맞추는 거 있죠. 어떤 정도인지 아시죠? 그냥 넣고 기다리게 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넣는 것도 급해가지고 막 급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D형의 성향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어머니는 S형, 여기서 말하는 S형 타입이에요. 천상 여자 같은 분이시고 말수 거의 없으시고, 저는 어머니 성향을 받았고 제 동생은 저희 아버지의 성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김정민 사장님이 성격이 조금 급하기도 하지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아니에요. 그죠? 없어요 지금 없어. 차이가 있어. 진짜 말 그대로 그 보통이에요. 되게 처음 보시면 되게 세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근데 되게 털털해요. 생각보다 털털하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같이 놀아서 남자 같은 거 좋아해요. 스포츠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뭐 여성스러운 꽃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그런 거 안 좋아하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성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머니 성향을 많이 닮아서 얌전하게 항상 있었고, 항상 저희 아버지가 일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사업도 하시다가 실패하신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학교를 잘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를 가야 돼서 군대를 갔죠. 군대를 제가 원래는 공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통신병 쪽을 지원을 하려고 했어요. 반도체, 요즘 반도체 말 많잖아요. 반도체 전공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대를 가서 통신병으로 가야겠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딱 영장이 나왔을 때 받았는데 행정병 발령이 난 거예요. 행정병 뭔지 아시죠? 네. 사무보고 뭐 이런 거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자대를 딱 갔더니 이등병 딱 달고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제 동기가 13명이었는데 갑자기 그 중대장이 부르더니 쫙 세워놓고 한 명 한 명씩 면접을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무슨 면접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너 여기 나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면접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제가 나왔죠. 잠시 뒤에 등치가 이렇게 퉁퉁한 병장이 딱 내려오더니 그냥 데리고 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뭐 큰일 날 줄 알았어 내가. 근데 병장이 데리고 간 게 뭐였냐면, 이제 연장사님들 아시겠지만 비서 있죠. 당번병 비서. 그래서 제가 모셨던 분이 대령이었어요. 무공화 3개짜리. 무공화 3개짜리 대령 비서실도 제가 발령을 받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제 고참이 이제 저녁 직전인 거예요. 한 달 뒤에 전역해야 되는데 후임이 안 들어와서 교육을 못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인수인계 받으면서 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도 못 걸고 이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제 성격이 언제 바뀌었냐면 이거 하면서부터 바뀌었어요. 당번병은 굉장히 빠릿빠릿해야 되고 눈치가 빨라야 되고요. 하여튼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는 큰일 나요. 멍 때리고 어리버리 하면은 큰일 나요. 제가 오시는 게 뭐 소령이나 대위 이런 게 아니라 대령이에요. 장군보다 고참. 그러니까 말년 대령이죠. 쉽게 말해서 전역. 승진, 이제 장군이 심사에서 떨어졌지만 전역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장군들도 막 못하는 그런 대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2등병 때 갔어요. 2등병 때. 짝대기 하나 달고.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맞았어요. 지금부터 없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맞았냐면 병장들한테 엄청 맞았어요.
이등병이 편한 데 갔다고. 그래서 밤에 자다가 깨어나서 맞고, 샤워실 가서 맞고, 소각장 쓰레기장 가서 맞고, 이제 거의 한 1년 반을 매일 맞았어요. 매일 맞았어요. 지금은 좋아졌잖아요. 구타 요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없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편한 데 갔다고. 편한 데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버티는 거 잘해요. 제가 맷집이 굉장히 좋아요. 목이 굵잖아요. 제가 운동도 하기도 했지만 맷집이 굉장히 좋습니다. 웬만큼 맞아가지고는 절대 뭐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잘 버텼어요. 잘. 그래서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면서 이때 뭘 했냐면 살아남는 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 버팀,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는지를 이때 제가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때. 안 그랬으면 지금도 이 사업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뭐 평범한 직장 생활을 계속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때 제가 이제 인생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성향을 바꾸기 시작했죠. 아, 밖의 세상은 착하고 조용한 데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이거는 내 건 내가 챙겨야 살아남는 것이다 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이때부터 눈치가 엄청 빨라졌어요.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령 방이 있으면 여기 문 있고 비서실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죠? 여기 제 책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문이 있어요. 그럼 대령이 수시로 이 문을 나가요. 아무 데나 나가요. 그냥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어디 가요. 그럼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들어가서 나간 사이에 여기 다시 세팅을 싹 해놔야 돼요. 그 1분이든 2분이든 그 사이에.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을 때 이 소리를 못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 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말년되니까 자면서도 다 들어요. 자다가도 그 소리 들으면 본능적으로 가서 세팅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눈치가 엄청 빨라졌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맞는지도 배웠어요. 이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알았어요. 뭘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이때 몸으로 2년 2개월을 버티면서 알았죠. 그리고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는데 복학하기 전까지 이제 시간이 남아요. 시급을 딱 맞춰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96학번인데 저 때만 해도 이게 학기가 딱 끝나고 바로 복학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간이 좀 많이 한 8개월 정도 남아가지고 복학을 하려고 하다가 노는이 알바를 해야 되겠다.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바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전 방학 때도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아, 센스 있게 바퀴에 이거 껴주시려고 그러죠. 쟤 들어줄까요? 우리 바로 혼자 훅 드네. 사업 잘하시겠죠? 아, 살아나는 법을 안 해.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지 안 해. 안 맞겠네요, 저한테는. 저한테는 안 맞겠네. 농담입니다, 또. 제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바를 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 통장에 돈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용돈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저희 집이 그렇게 여유 있지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용달 아시죠? 용달. 그때는 용달하면 돈 많이 벌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한테 20대 초반에 용달로 아파트를 사셨어요. 굉장한 거죠? 저희 아버지가 성격은 급한데 생활력은 제가 존경합니다. 끝내줍니다. 항상 교육하신 게 있을 거냐. 남자는 절대 집에서 놀면 안 된다. 남자는 놀아도 나가서 사람들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남자가 경제력이 없으면 그건 남자 구실을 못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바를 해도 저희 아버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 당연히 했어요. 하니까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생기니까 좋은 점은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살 수가 있어요. 부모님한테 굳이 말 안 해도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죠.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일을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도 알바를 했었고 제대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니까 당연히 알바를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제가 안 해본 일이 뭐 없어요. 뭐 봉제 공장, 페인트 공장, 노가다, 뭐 전단집도 시작해서 뭐 포장, 뭐 하여튼 별 걸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알바는 제가 다 했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벌었었는데 그 디스크 있죠, 디스크. 그 용달 하시다가 이제 이삿짐 옮기다 디스크를 처음 이제 탁 디스크가 생기신 거예요. 지금 디스크 수술 몇 번 하셨냐면 5번 하셨어요. 그 병원에만 10몇 년을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벌었던 돈을 그 누워 기간 있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가 병원 간호하는 생활을 10몇 년 하면서 다 날려먹었어요.
그 아픔, 물론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건강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 몇 억, 뭐 예를 들어서 몇 억 큰 돈이죠? 깎아먹는 거 1, 2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 집 아파트 한 채 팔아도 금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가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역시나 입원해 계셨고 못 움직이시는 상태셨고 지금은 이제 수술을 금방 하고 막 이렇게 빨리빨리 하잖아요. 째지도 않고 저희 아버지 뒤에 허리에 보면 수술 자국이 이만해요. 지금 철심 박혀있고 그때는 무조건 개복해서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철심 박으셔서 지금 또 이제 허리를 다치시면 이제 수술을 못해요. 지금 아예 마지막 단계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때 저희 아버지가 누워있을 때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한테 노트 있잖아요. 옛날 뭐 이렇게 줄쳐져 있는 노트 이런 걸 다 쓴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 때.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초등학교 노트가 다 썼어요. 노트 사기에 100원만 주세요. 했는데 어머니가 노트를 못 사주셨어요. 그래서 노트를 갖고 오라고 하더니 뒤에 이렇게 빈 종이 있잖아요. 뒤 노트 맨 뒤에 보면 껍데기 거기다 자로 줄을 쳐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저희 집이 100원짜리 노트 살 돈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병원비도 저 어리죠? 그 다음 제 동생 있죠? 저희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시죠? 뭐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이 100원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 얘기를 병원에 계실 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100원짜리 노트를 살 돈이 없어서 자기 때문에 어렵게 산다는 걸 이때 들으신 거예요. 안 그래도 생활력 강하신 분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마음속에 있던 무언가가 이제 건드려진 거죠. 쉽게 말해서 가장으로서 진짜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뭔가를 느끼시고 그때부터 그 아픈 허리를 붙잡고 미친듯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 하셨냐면 택시도 하시고 그 허리로 디스크 수술하신 분이 12시간 이상 택시에 앉아있는 건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허리 아프신 분 아시겠지만 1시간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12시간 근무하고 교대자가 안 나오면 본인이 또 12시간 더 하는 거예요. 왜냐면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좀 된 다음에 다시 예전에 봉제 공장을 하셨었단 말이죠. 중간에 다시 봉제 공장을 차려서 기계를 싹 새로 샀어요. 다시 이제 사업 다시 돈을 벌고 그렇게 하셔서 근데 기계 놓고 다음날 전원 도둑 받았어요. 근데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때 CCTV가 없던 시절이라 근데 범인이 누구겠습니까? 기계 새로 들어온 걸 누가 알겠어요? 네, 그 들여오는 사람밖에 몰라요. 근데 뭐 증거가 없잖아요. 그때 CCTV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힘들게 번 돈을 또 날립니다. 저희 집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이건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단칸방이었어요. 방이고 옆에 부엌이 있는데 여기에 연탄 떼는 거 있죠. 지금도 이런 집 있어요. 이 집에서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저랑 동생이랑 이렇게 살았어요. 어느 정도로 집이 1층으로 했는데 슬레이트 같은 걸로 지어져 있고 되게 지금 생각하면 집 같지도 않은데 그때 집이었어요. 밤 되면 쥐가 막 들락날락 해요. 집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밑에 새끼 쥐가 깔려서 죽어있는 거예요. 저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제가 쥐를 싫어요. 잘 때 뭐가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쥐가 이만큼 제가 애기 때니까 쥐가 엄청 커 보이잖아요. 또. 그 생활을 몇 년 했는데도 피부병 한 번 안 걸리더라고. 지금 같으면 난리 나잖아요. 뭐 균이네 뭐 이거 들어오는데 그 생활을 몇 년 했는데도 피부병 하나 없이 그래서 제가 지금도 피부가 엄청 강합니다. 뭐 웬만큼 화공약품 맞아도 끝도 없어요. 이 생활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비디오 가게라는 걸 하시면서 다시 자수성가를 하신 거예요. 비디오 가게 차려놓고 인수인계 해주면서 또 마진 남기고 이런 식으로 그때 비디오 가게 막 활성화될 때여서 그러시다가 이제 자동차 매매 쪽에 눈을 알게 되셔가지고 자동차 매매 쪽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자수성가하셔서 집도 이제 몇 채 있으시고 땅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자수성가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자는 항상 돈이 있어야 되고 뭔가 생활력이 있어야 되고 내 가족을 책임져야 될 정도의 능력은 능력과 상관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교육을 받아서 중학교 6학년 때 계속 알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을 했었어요. 그 알바를 소개해준 사람이 제가 다녔던 교회 선배 누나였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라는 게 햄버거 가게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햄버거를 안 좋아합니다. 지금도 맥도날드 직장 가면요 식사가 햄버거로 나와요. 이러잖아요. 젊은 사람도 죽어요. 좋아서. 근데 저는 패스트푸드를 안 좋아합니다. 아까 나물 좋아하고 막 찌개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가서 맨날 밥 사 먹었어. 근데 이거를 딱 제가 군대 다닐 때 이걸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새로운 세계였어요. 아 이거 괜찮다. 이때가 언제냐면 막 맥도날드라는 게 한국에 막 생기기 시작할 때였어요. 99년도 NRC가 창립된 해에 맥도날드를 제가 그 전에 제가 알바를 했던 거죠. 막 매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공대 나왔는데 제 친구들이 잘 돼봤자 삼성, LG 들어가는 거예요. 반도체 쪽으로. 그 모습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비전이. 맥도날드 생기는 속도를 보니까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제가 졸업반일 때 교수님한테 얘기했죠. 교수님 저는 이제 진로 정했습니다. 졸업반 되면 기업에서 막 의뢰 들어옵니다. 성적별로 해서 뭐 지원해 추천해라 이렇게 교수들한테 오는데 그때 제가 저는 교수님한테 가서 저는 이제 진로 정했습니다. 그래 어디에 정했냐 어디 가기로 했어? 제가 맥도날드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날 교수한테. 그래서 교수님이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어디라고? 맥도날드요? 네가 맥도날드를 왜 가니? 그래서 공대 나온 사람이 햄버거 가게를 간다니까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 여기가 제가 볼 땐 비전이 있어요. 승진이 빨리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여기는. 제가 원래 가고자 했던 데는 선배들이 쫙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빠지기 전에는 제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과감하게 입사를 합니다. 맥도날드 좋은 점은 성적을 안 봐요. 성적을 안 봐요. 대신 면접을 7차까지 봐요. 면접을. 맥도날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회사의 얼굴이고 회사의 이미지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게 뽑아요. 면접을 7차까지 보는데 제가 이걸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다이렉트 다 해서 붙었죠. 그래서 입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자랑하자면 이때부터 인터뷰나 면접을 봐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2년 동안 그걸 살았기 때문에 뭐 좋아하는지 알아. 간단해요. 자신감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난 의지가 있고 나는 항상 즐겁습니다. 웃으면서 대답하고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100% 통과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 딱 입사를 했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맥도날드 평생 다닐 생각은 안 했어요. 제가 입사하고 한 2, 3년 지났을 때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봤어요. 내 미래는 어떨까? 그래서 계산기를 제 연봉 계산하고 앞으로 한 15년, 20년 딱 계산 쫙 두들겨보고 제가 여기서 비전 강의 시간에 하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그때 해봤어요. 그냥 심심해서 마침 시간이 나와서. 계산기를 딱 두들겼는데 10분을 채 두들기지 않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다 미래가. 왜 난 이 정도 벌고 이렇게 적응하면 잘 살 줄 알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살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월급이 어느 정도였냐면 380 정도 받았어요. 한 달에 20일 일하고. 근데 이거 가지고도 계산이 해보는데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이거 답이 아니구나. 그럼 나는 현금 1억 모으면 때려치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 대출받을 때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직장인의 김영남이 강의 때 들었겠지만 직장인의 꿈은 자영업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역시나 꿈꾸고 있었죠. 그래서 현금 1억을 모으면 그만둬야지. 이 생각으로 제가 저금을 한 달에 180만 원씩 200만 원씩 저금했어요. 저는 하나 목표가 정해지면 다른 거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직장생활 8년 하는 동안 휴가를 한 번도 안 갔어요. 휴가 가면 돈 100만 원씩 쓰잖아요. 그 돈 아깝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뭐 꽂혀갖고 갖고 싶으면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8년 딱 되니까 1억이 제 수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1억을 제가 딱 주었을 때 사표를 내려고 할 때 이 정보를 제가 데리고 있던 21살짜리한테 직원한테 들었어요. 제가 알바로 데리고 뽑았던 어린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오빠 굉장한 게 있는데 한 번만 들어봐 주면 안 돼? 그게 NRC를 만난 계기였어요. 전 31살 때. 정보이죠? 정보예요? 저한테는 꽃방울도 안 꼈어요. 야, 지가 무슨 너 뭐 사내는 아니? 저한테 맨날 구사리 먹고 일 못한다고 혼났던 친구인데 갑자기 어느 날 정보라고 가져와서 제가 뭔 생각했냐면 내가 어리고 순진해가지고 사회 무서운 줄 모르고 또 이상한 거 알아봤나 보다. 그래서 너 그거 괜히 하지 마. 그랬더니 저한테 오빠는 그래 똑똑하니까 한번 와서 들어봐 달래요. 저는 이제 착해요. 생각보다 착해요. 그래서 거절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한번 들어봐 줄게.
그래서 갑니다. 아까 뒤에 말씀하셨는데 마포센터 있나요? 지금 없죠. 마포센터를 가서 1시간짜리 사업 설명을 들었어요. 이거 나오죠? 저는 이거 보고서 별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괜찮네, 나쁘진 않다. 뭐 내가 생각한 그런 건 아니구나. 피해는 없겠다. 제가 이제 공대 나왔잖아요. 통신 쪽이 성장할 거라는 거는 저희 전공 시간에도 수없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었죠. 직접적으로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왜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냐면 맥도날드 구조도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본사 있고요. 한국에 지사 2개 있어요. 부산 경남 쪽에 있고요. 한국에 신맥이라고 하는 회사 있고 그 밑에 매장들이 쭉 있어요. 그 밑에 스토어 매니저 점장 있고 점장 밑에 퍼스트가 2명 정도 있어요. 퍼스트 밑에 세컨이 한 2명 정도씩 있어요. 이 세컨 밑에는 MT라고 하는 매니저가 2~3명 정도씩 포진되어 있어요. 그럼 세컨 이 MT 밑에는 누가 있냐면 크루 트레이너라고 하는 알바생들이 몇 명씩 있어요. 이 밑에는 알바생들이 쫙 있어요. 똑같아요, 같아요? 똑같아요. 저한테는 그냥 우리 회사 개고도예요. 똑같이 뭐 이거 똑같네. 역시 뭐 다 그렇지. 조직은 뭐 구멍가게가 아니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딱 듣고 괜찮다, 나쁘진 않네, 한 1년 정도 열심히 해보고 아니면 하지 마. 그리고 저는 일어났어요. 쿨하죠. 왜?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부정은 아닌데 해야지는 아니죠. 왜? 그냥 알아봐달라고 했잖아요. 알아보고 조언만 해줬어요. 나쁘지 않다, 열심히 해봐 1년 정도.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갑니다. 그리고 한 1, 2 정도 지났는데 그 친구도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들어봐 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들어봤어, 괜찮다니까 해, 괜찮아, 한 1년 정도만 해봐. 아, 그게 아니고 한 번만 더 들어보고 자기한테 조언을 해달래요. 제가 착하다 그랬죠. 그래서 또 가요. 또 가서 1시간에 똑같은 소리를 또 들어요. 역시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 초대해보지 마시고 여기 얼마 안 되신 분도 아시겠지만 가면 똑같은 얘기죠. 바보가 아니면 내용은 어렵지 않죠. 어차피 쓸 건데 이렇게 바꿔서 쓰면 싸게 쓰고 이런 사람이 쌓이면 돈 된다는 얘기 맞잖아요. 뭐 5분도 안 되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괜찮아, 듣고 나서 그래 괜찮다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때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핸드폰 하나만 바꿔 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좀 진작에 처음에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안 했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안 어렵더라고요. 기계 새로 사고 번호 바꾸고 요금 30만 원 내면 되고 요금제는 1개밖에 없대요. 어렵지 않죠? 간단하잖아. 번호 바꾸면 되고 기계 새로 사고 뭐 요금제 1개밖에 없고 기계도 1개밖에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뭐였냐면 그 당시 DT야, DT.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 착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때 제가 핸드폰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랬어요. 근데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손해볼 건 아니고 어차피 나 핸드폰 쓸 건데 그래, 알았어, 해줘. 좀 30만 주고 제시물 주고 번호도 바꿨어요. 그냥. 전 지금도 번호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번호가 뭐가 중요합니까? 요즘에 카카오톡 이런 데 하나만 올리고 쫙 돌리면요, 번호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번호 바뀌는 게 중요해요? 인생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당연히 인생을 바꾸는 게 중요하죠. 번호는 사장님들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사장님들 게 아니에요. 돈 안 내면 가져가요, 바로. 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번호는 사장님들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임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번호는. 그러니까 번호에 목숨 걸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써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왔어요.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전화가 또 옵니다. 그래서 왜 전화가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승진을 한대요. 승급이죠. 승급을 한대. 골드로. 어쨌든 올라간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잘 됐다, 축하한다. 그때 와서 축하해달래요. 우리 또 제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착하잖아. 알았어, 갈게. 뭐 들어갔더니 토요일날 아침 9시까지 인천 어디로 오래요. 그래서 저는 착하기 때문에 항상 행사 약속 잡으면 30분 전에 가요. 지금도 이건 습관이 돼서 무조건 30분 전에 가요. 이 행사장도 강의 오기 전에 미리 도착해 있었어요. 항상 30분 전에 가서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가니까 버스 한 대가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그 친구가 오더니 버스를 타래요. 이거래요. 그럼 멀리 가나 보다. 그래서 탔어요. 버스 이렇게 있으면, 운전석이 있으면 요 맨 앞자리 태워더라고요. 안쪽에다. 이게 로얄석이잖아요. 도망 못 가게 딱. 그래서 딱 타고 버스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죠. 가는데 저는 서울 쪽인 줄 알았는데 계속 지방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면 대전 쪽으로 빠지더니 대전 동부청소년 수련원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혹시 아세요? 네. 모르실 거예요. 거기서 행사 안 하니까 요즘에.
거기서 행사하시면 다 도망가실 거예요.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제가 군대 2번 온 줄 알았어요. 숙소 방에 딱 갔는데 큰 방인데 매트리스가 이렇게 쫙 하는 거예요. 군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서 탁 깔고 한 20명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요즘에도 이렇게 밖에도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제대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오래간만에 군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딱 갔는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제가 이쪽에서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잠깐 나가요. 갔다 오면 여기 누가 자고 있어요. 아니 예전엔 그랬어요. 나가서 술 한잔 이렇게 막 저녁 때 술 한잔 드시잖아요. 근데 나가서 막 떠들고 잠깐 들어오면 자리가 없어. 그럼 나가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누군가가 나가면 그 자리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진짜.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더 중요한 건 샤워실도 공동 샤워실이고 화장실도 변기도 이렇게 개인이 아니라 하나로 쫙 해서 서로 거를 서로 살피시면서 보실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군대도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래요. 강의를 또 잘 듣습니다. 우리 들으라면 들어요. 열심히 들어요. 왜냐면 데리고 온 사람 체면을 생각해줘야 되잖아요. 아까도 어떤 분 보니까 좀 그렇던데 체면을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령 불편하고 안 좋아도 모시고 온 분의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한테 조용히 얘기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예의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끝까지 다 들었어요. 나중에 축하는 거 언제 해주니까 밤에 한대요. 밤에. 알았다. 계속 다 들었어요. 9시까지. 예전엔 저녁 9시까지 강의 계속 있었어요. 10시에 끝나 강의가. 그래서 다 듣고서 실제로 승급을 해서 축하를 해줬어요. 제가 그리고 이때 제가 너무 이때 나가서 잠깐 전화 통화를 딱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맥도날드 있을 때 데리고 있던 직원, 다른 직원한테 야 여기 누구누구 때문에 왔는데 되게 힘들다, 피곤하다. 하고 잘 생각하시는 게 신규분들을 그냥 놔두시면 저처럼 나가서 전화합니다. 누군가한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때 통화했던 친구는 그래서 지금 사업 안 해요. 지금도 안 해요. 그 전화 한 통화 때문에. 의미가 있는 말 해드린 거예요 지금. 신규분들 계시다면 절대 이 사람은 전 말 안 합니다. 이 사람 무거운 사람이면 저도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나가서 얘기했어요. 물론 한 명한테 얘기했지만 축하해주고 딱 돌아옵니다. 티 안 내고 끝까지 다 듣고 다음날까지 돌아왔죠. 그래서 제가 할 거 다 끝났죠? 그래서 열심히 사표 내고 이제 레스토랑 한번 해보려고 가게 알아보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쉬는 동안 뭐 했냐면 저 그래서 조리사 자격증도 있어요. 술안주 잘합니다 제가. 저 와이프보다 음식 잘해요 제가. 그래서 이때 그러고 있는데 한 달 뒤에 다시 또 전화가 와요 그 친구한테. 후속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뭘 강조해드리고 있냐면 누군가를 파트너로 만들거나 정말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시라면 절대 가볍게 사업하시면 안 돼요. 툭 던지고 알아서 하겠지? 안 합니다 절대로. 저한테 한 달 뒤에 다시 나와서 그 행사를 한번 떠봐야 되는 거예요. 1박 2일을. 제가 좋았겠어요? 사람들이 한 번 행사 왔다가 2번 다시 후속하면 그분이 뭐라 그래요? 아우 또 갈게요 이런 분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막 뭐라고 했어요. 그때 왜 저도 바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야 나 가지런하게 갔다 왔잖아. 다 했잖아. 나 바빠.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했더니 갑자기 조용해요. 그래서 물더라고요. 우리 착하잖아요. 갑자기 미안한 거야. 갑자기 미안하고 내가 또 어린애한테 너무 심했나? 굳이 얘가 지금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를 내가 너무 기를 것 같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알아서 갈게. 그럼 가요. 그렇게 해서 행사를 몇 번 갔냐면 4번 연속 갔어요. 저를 4번을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앉혔어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중요한 건 그 4개월을 통해서 그 친구는 추천 자격을 있던 시절에 한 200만 원씩 받았고 지금은 한라인을 그룹이 나와 있죠. 그 4개월 가지고 한 사람 얻으려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면 사람 진심과 정성을 다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뭐 상관없지만 사람이 이 사람하고 정말 함께하고 싶다.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라면 나는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공을 좀 들이셔야 되고요. 거절 즐기실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행사 한 번 왔다고 2번 와서 이 사람이 자기 발로 가겠다는 사람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비전이 좋아도 두 번째 갈 때는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4개월 연속 가고 네 번째 오늘 버스 안에서 제가 버스 안에서 스피치를 아무도 안 시켰는데 제가 스스로 해요. 전 4개월 동안 뭐 했냐면 제 성격 말씀드렸죠? 4개월 동안 이 사업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 거고 만약에 중간에 포기하면 나한테 어떤 리스크가 생길 거고 과연 했을 땐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까를 4개월 동안 계속 앉아서 들으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고민을 엄청 했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 4개월 딱 계산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해보면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스피치에서 버스 안에서 아무도 안 시켰는데 저 이 사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스폰서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면 행사 동안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저는. 묻지도 않고 그렇다고 인상 쓰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강의만 들어요. 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갑자기 안 할 것 같은 친구가 하겠대. 중요한 건 마음 먹었잖아요. 사표 내고 바로 전업했어요. 할 거면 확실하게. 전 두 가지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전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계산한 게 있었어요. 뭐 했냐면 이거는 사업이다. 제가 맥도날드 8년 하면서 했던 일이 운영을 하면서 작년 대비, 전달 대비, 전일 대비 수익을 내서 이윤을 남기는 걸 8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돈에는 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똑같이 1시간 일해도 똑같이 10,000원 받으면 기분 나빠요. 저는 10,000원이라도 더 받아야 돼. 무슨 뜻인지 가시죠? 그냥 똑같이 받는 게 괜히 억울해 그냥.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사업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 맥도날드도 지금은 더 하겠지만 예전에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있어야지 매장 하나 오픈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돈을 들이고 오픈해도 한 1년 정도는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씩을 마케팅 비용으로 쏟아부어요. 1년 정도는. 왜냐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맥도날드는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씩을 마케팅 비용으로만 쏟아붓습니다. 기업은 이렇게 합니다. 이건 뭐냐? 수익이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도 하는 거예요. 왜? 나중을 생각해서. 제가 8년 동안 이걸 배웠어요. 이것도 당연히 사업이잖아요. 제가 딱 보고 나서 뭐 했냐면 소비자 한 명당 수익이 나는 건 맞는데 이게 어느 정도 쌓이려면 시간이 걸리겠다. 왜? 사업이 너무 쉽잖아요. 핸드폰 바꿔야 되고 번호 바꿔야 되고 운영만 되니까 참 쉬우니까 오래 걸리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다 싶어서 한 2년 정도는 수익이 없을 수도 있겠다. 왜? 좀 알려야 되고 시장도 만들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해야지 그냥 하자마자 갑자기 뭐 소비자를 쓸어 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사업을 아시는 분들은 그걸 이해하시는데 장사를 하셨거나 직장생활만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당장 이 사업 하시면 막 돈이 막 들어오라고 착각하시는데 그건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들이 원하시는 흔히 말하는 월 1,000,000원씩이 바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20년 정도는 수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뭘 했냐면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숫자에 민감하다고 했죠. 행사비, 차비, 밥값, 뭐 기타 비용 해서 한 달 생활비 딱 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60만 원 정도면 뒤집어 쓰겠다. 그럼 곱하기 24개월. 그 플러스 알파. 2년 정도는 수익이 없어도 2천만 원 정도면 2년 정도 내가 사업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겠네. 그래서 저는 2천만 원 정도 쓸 생각하고 사업 시작했어요. 수입이 없을 거라는 걸 전제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업이니까. 맞죠? 이거 생각 안 하고 하시니까 이 사업을 만나셔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장 했는데 뭐 이거 생활이 안 돼요. 아니 구멍가게 차리면 바로 생활 되세요? 아니 치킨집을 1억 들여서 차렸어요. 그 이번 달 열심히 해서 400만 원 벌었습니다. 매출이 4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저 이번 달 400만 원 버는 거죠? 아니죠. 9,600만 원이 아직도 마이너스 상태인 거예요. 사장님들은 아직 손익분기점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사장님은 마이너스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손익분기점 언제냐? 이게 제로가 되는 순간부터 10원 버는 게 진짜 이익인 거예요. 사업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2천만 원, 2년 동안 수익이 없어도 괜찮아. 오케이, 사업이잖아. 2년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겠지 해서 2천만 원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사업하려면 몇 억 들여서 생각했는데 2천만 원 정도야 뭐 어차피 내가 먹고 쓸 비용인데 2천만 원 정도는 쓸 수 있지. 그렇게 바로 전업합니다. 사업이잖아요. 알바입니까 이거? 시간당 8,650원짜리 알바예요? 이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업하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출근. 누가 말해야 해요? 출근은 당연히. 더구나 내가 사장이야, 맞죠? 내가 사장이야. 내 가게는 내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사업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센터를 8시 반에 출근했어요.
그랬더니 문이 잠겨있어. 뭐지? 그랬더니 9시 반에 온대. 전업이고 사업이라고 뛰어드셨는데 아침 출근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진짜 이걸 사업이라고 하시는 건지, 알바도 지각하면요 잘려요. 근데 무슨 월 1,000만 원씩 버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그 9시만 출근도 힘들다고 하시면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그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뭐 했냐면, 사업을 시작했으면 제가 맥도날드에서 배운 게 뭐냐면, 내가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운영, 경영을 하려면 바닥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맥도날드 입사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직원으로 들어와도 알바들이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닥 청소하는 것부터 다 배워요. 3개월 동안. 그게 맥도날드 시스템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와도 알바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요. 3개월 동안 똑같이 알바 유니폼 입고 알바하는 거 똑같이 다 배워요. 왜 그랬어요? 바닥부터 다 알아야 단돈 10원이라도 손실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불필요한 인건비, 불필요한 비용들을 아낄 수가 있어요. 내가 알아야지. 근데 자영업은 어떻게 하세요? 김밥집에서 해볼까? 탁 차려서 직원 하나 딱 식당에 주방에 한 명 놓고 그냥 해요. 근데 이 주방에 있는 사람이 원재료를 2,000원짜리인데 3,000원에 사오는지 4,000원짜리인데 중간에 마진 남겨 먹는 건지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사업을 만나자마자 뭐였냐면 아침 9시 출근해가지고 센터 청소하고, 아침 첫 강의 11시부터 강의 있잖아요. 지금 잘 안 돌아가려고 하지만 11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다 들어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에 대해서. 아니 사업이라고 뛰어들었는데 내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돈을 어떻게 주는지도 모르고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중요한 건 누군가가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사장님들이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내 사업인데 내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할 능력도 안 되는데 무슨 사업가예요? 사장님들 맨날 굉장한 사업자 찾잖아요. 와, 훌륭한 파트너 나왔으면 좋겠다. 어느 날 저 같은 파트너가 나왔고 사장님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 이 사업을 한번 성공해보고 싶은데 저 좀 가이드 해주세요.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나왔다니까 파트너가. 어떻게 가이드 하실 거예요? 보세요. 사장님들은 막연하게 파트너를 원하시지만 실제로는 나왔을 때 받아낼 준비도 안 돼 있으신 분들이 태반이야. 그래서 막 막연하게 파트너만 바래요. 굉장한 사람이 나와도 사장님들은 키울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강의 듣고 강의 연습해요. 들어가서 아침마다. 김정규 사장님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 사업을 하다가 저는 굉장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동생한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네가 하면 너도 잘할 수 있겠다 이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동생한테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안내해서 강의를 한 번 들려줬어요. 듣고 나더니 김정규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오빠 이거 나도 해도 돼? 나도 하고 싶어. 그래 너도 해. 하면 잘하겠다. 알았어? 나 전업할래. 저랑 똑같다고 했죠. 이때 제 동생이 NC소프트 다니고 있었어요. 못 가서 안 다니는 회사 있죠, NC소프트. 복지 혜택 진짜 좋아요, 여기. 보너스도 많이 나오고. 다음 달 바로 선편했어요. 저랑 아침부터 출근해요. 9시부터 둘이 도시락 싸서 출근해서 뭐 했냐, 강의 듣고, 제가 강의하면 앉아서 듣고 동생 강의하면 제가 앉아서 들어요. 그거를 2달인가 3달을 했어요. 계속 강의. 왜 우리가 사업하는데 우리 사업을 얘기할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업은 이런 겁니다. 같이 하시죠. 사장님 저희 사업은 이런 건데 이렇게 하면 수익이 됩니다. 말해야 되잖아요. 핸드폰 하면 돈 줘요. 엠포엠 하면 돈 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한 사업인데 핸드폰 하면 얼마 주고요. 이거 하면 얼마 줘요. 그거는 장사죠. 비전을 제시해야지 돈을 제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정희 사장님이랑 저랑 열심히 하니까 1~2달 정도 지나니까 둘이 사업 설명 다 할 수 있었고요. 보상 플랜 설명할 수 있었고 테이블 미팅할 수 있었어요. 제가 DT 때, 실버 때부터 스폰서들 초대하는 거 제가 헬프했어요. 실버인데 이 사업 하시면요 한 이렇게 수익 벌 수 있습니다. 저희 사업 이런 거예요. 저랑 제 동생은 DT 때부터 헬프해줬어요. 스폰서들이 다 21살짜리였어. 다 대학생, 알바, 센터에 출근을 못해요. 알바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돼서. 저랑 동생 전업. 초대하면 거꾸로 됐어. 우리가 스폰서인 줄 알았어. 초대할 거예요. 미팅 좀 부탁해요. 그거 파트너가 스폰서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스폰서가 저희가 다 해줘서.
근데 실버 때 대전에 파트너가 생겼어요. 이때 제 수당이 제 첫 수당 12,800원 받았고 제 수당이 10몇만 원, 20몇만 원, 뭐 5만 원, 8만 원 이랬어요. 그때 제 수당이 380만 원 받다가 저한테는데 12,800원, 12만 원, 5만 원. 저한테는 이게 근데 비전이었어요. 괜찮다 이거. 역시 사업이니까 당연한 거지. 하지만 나오지 않냐 이거죠. 중요한 건 나오는 거잖아요. 대전에 파트너가 생겼어요. 여기 한번 차 갖고 왔다 갔다 하면 20만 원 깨져요. 12,800원 받을 때 일주일에 3번씩 갔어요. 대전부 실버 때. 중요한 건 이 대전에 파트너가 나오면 사업을 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제대로 바닥부터 가르쳐야 되죠. 아침 조회 참석하려고 집에서 6시에 나갔어요. 차 끌고 대전에. 대전 가면 9시 도착해요. 그럼 대전센터에서 9시에 같이 청소하고 파트너랑 청소하고 미팅하고 헬프해주고 또 2,500원. 이거를 1년 했어요. 1년. 그래서 대전에 파트너가 한 10명 정도 생겼어요.